다음은 NFT와 디지털 아트에 대해서 설명할 박경희 변호사를 초대했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법무법인 민의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해주시겠어요? 사실 요새 NFT가 정말 굉장히 핫한 이슈이고,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NFT 관련해서 새롭게 뭔가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구상안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디지털 아트뿐만 아니라 이제 주로 예술 쪽에서 이제 NFT화 내지는 이제 사업화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 그리고 질문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좀 법률가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든요. 보통 이제 NFT화 한다고 하는 거를 저희가 보통 단어를 민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저작물을 NFT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NFT는 사실은 저작물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저작물 명이나 작가 및 작품 정보, 이미지 저장 장소로의 링크, 계약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메타데이터만 들어있는 그런 게 NFT이고요. 근데 실제로 NFT화해서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마켓플레이스,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이미지가 떠 있잖아요. 결국에는 민팅에서 뭔가 마켓플레이스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디지털 아트를 복제해야 되고 그걸 항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올려놓게 되기 때문에, 만일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면은 복제권이나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고, 혹시나 이제 원래 저작자는 A인데 B가 한 거라고 하면 저작 인격권 침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시는 사업자,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팔고 있는 내지는 내가 사는 NFT가 이런 저작권법상의 이슈가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사실 필요하고요. 만일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NFT화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막 팔려? 이러면은 사실 그 사이트에다가 복제나 전송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마켓플레이스가 사실은 제일 그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마켓플레이스가 기본적으로 중심에 서서 약관이라던가, 그리고 그 NFT를 팔게 되면 그 상품에 대한 안내 페이지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라던가, 그리고 실제로 일부 저작재산권이 넘어간다면 어떤 게 넘어간다라던가,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고, 구매자 입장에서도 여기 팔리니까 다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켓플레이스가 온전하게 그런 거를 잘 해주는 데인지도 한번 그 신뢰성을 좀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구입을 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저작권 이슈로 인한 좀 그러니까 문제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이제 중요한 문제 이슈가,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다음 페이지 다음 좀 페이지 할까요? 해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이게 디지털 아트를 NFT화해서 팔면 뭘 파는 거냐? 거래 목적물이 뭐냐? 사실 뭐 이게 뭐 그냥 학설로 보면은 NFT 내 메타데이터를 판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 원래 실제 그 NFT화 하게 된 기본 자산을 파는 거다, 뭐 얘기가 있는데, 당연히 기본 자산을 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해서 기본된 자산이 넘어간다고 보이고, 또 하나 얘기는 이제 소유권을 넘기는 거냐 사용권을 넘기는 거냐라는 이슈가 있어요. 사실 이전에 뭐 그 게임 회사에서 게임 아이템 같은 거 판다라고 했을 때, 그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는 이용자는 게임 회사에 대해서 일정한 이 아이템을 이용해서 내가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NFT는 거기랑은 개념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 같아요. NFT 자체가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고유성을 입증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게 단독으로 나만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이런 거를 입증해줘서 디지털 자산의 양도를 되게 편하게 해준 거기 때문에, 사실은 판매하는 사람이나 구매하는 사람이나 소유권을 넘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이게 사실은 오히려 법률 관계를 좀 더 간명하게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뭐 물론 이제 민법상 물건의 개념에 이게 포함되는 어떠냐 논의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사자들의 의사는 소유권을 넘긴다는 의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일 사실 복잡한 부분이, 저작권이 양도되냐, 이거 NFT를 사면은 그 NFT에 기초된 자산, 디지털 아트 저작권을 내가 갖는 거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사실 어떤 우리가 이제 그림, 아주 유명하신 화가분의 그림을 저희가 샀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내가 그 그림의 저작권을 다 갖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밑에 보면은 소장자의 제한적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작권법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내가 아주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샀다. 그럼 내가 그 그림과 관련해서 어떤 권리를 갖느냐? 그 원본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권, 그것도 막 공중한테 항상 공개된 이런 데 말고 이런 데는 안 되고 그런 전시권이 있고, 그리고 전시나 재판매를 위해서 다시 팔 수도 있으니까 재판매를 위한 해설서나 소개서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사진 올리는 거 팔려고 하면 뭔지 알려줘야지 팔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제한적 권리만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저작권법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NFT를 판다라고 했을 때도, 그러니까 미술품을 판다라고 했을 때도 미술품 자체의 소유권만 갖는 거지 저작재산권은 양도되지 않는다라고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끔 질문이 제가 이거 디지털 아트의 그 NFT를 샀는데요. 그럼 내가 이거를 엽서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다 팔아도 되나요?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거는 저작재산권이 다 나한테 넘어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네. 부분은 만약 그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원 저작자하고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플랫폼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도 도대체 이 플레이스에서 내가 NFT를 샀을 때 어느 정도의 권한이 나한테 오는 건지를 이용 약관, 뭐 판매자 약관도 있고 구매자 약관도 있을 거잖아요. 이용 약관,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에 조금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런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에 대한 오해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유권 여부가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그 네네, 디지털 아트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결국 그 디지털 사본, 결국 그렇죠. 디지털 데이터는 원본 사본이 없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하나의 카피에 대해서 내가 정당하게 가지고 있을 권리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디지털 네. 아트를 팔 때 저희 뭐 네. 판화 같은 거 사면은 1번, 2번, 3번 막 번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디지털 아트도 그런 식으로 복제를 딱 이거 10개만 해놓고 이게 1번 복제본, 2번 복제본 해가지고 1번이 더 비싸고 2번은 조금 싸고 이렇게 팔기도 하거든요. 네네. 결국 네. 한정된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가 보유하면서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원본 작품이 있는 경우에 전시권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사실 그걸 전시해서 한다는 건 인터넷에 공개해 버리고는 거잖아요. 게다가 네네. 만약에 그로부터 수익을 얻게 되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되겠네요. 굉장히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마켓플레이스에서 정확하게 좀 범위를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인터넷 공개는 네, 할 그게 수 중요할 것 있지만 같습니다. 예, 뭐 그 수익은 얻을 수 없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아직은 근데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플랫폼들이 그런 걸 명확하게 해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법적 분쟁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너무 초기여가지고 네. 아마 이제 근데 분쟁들이 몇 건씩 생기기 또, 시작하면 또 이거는 정리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제가 아는 어떤 프로젝트도 불과 일주일 만에 한 30억 어치의 NFT를 파시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구매자들이 가진 권리가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걸 알게 되면 좀 네네. 많이 실망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유의해야 될 그럴 것 수 같습니다. 있죠. 뭐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합니다. 만일 그 파는 과정에서 좀 설명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플레이스 자체도 뭔가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의 중개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네네. 무책임한 것이 플랫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굉장히 사업하실 분들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박경희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박경희 변호사님,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NFT 거래액이 정말 폭발적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분쟁들도 사실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려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내가 파는 게 내가 중개하는 그것의 권리 범위가 어떤 것들인지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NFT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다 보니까 지금 걔가 가상 자산인지 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아요. 이게 가상 자산이 되면 특정 금융정보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그러면 또 마켓플레이스, NFT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가상자산 사업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아닌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직은.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주제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 사실 가상자산으로 연결되면 또 과세제도하고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서 과세 문제가 없나 이런 것들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있나요? 정 변호사? 네, 뭐 실물 예술품을 NFT화해서 온라인에 판매하는 경우에 뭐 해당 작품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사전 질문이 있긴 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박경희 변호사님 발표 내용 중에 이미 답변이 있었던 것 네네. 같아서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결이 된 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